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 행위를 할게요. 대리권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을병사의 관계 대리 행위, 매매 계약 법률 행위죠. 세 번째가 효과 귀소.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대리권을 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매매 계약을 하죠. 본인 대리인. 병은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대리인 을하고 상대방 병 사이 매매 계약,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이게 대리 행위.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 행위.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게 첫 번째 현명주의. 세 개를 봐야 되는데 대리 행위는 첫 번째 볼게 현명주의. 두 번째 볼게 저 매매 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 행위의 하자, 대리 행위의 문제, 하자, 흠. 세 번째 대리인 을의 능력. 대리 행위는 목차가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그러면 항상 이 세 개 중 시험에 가장 잘 나온 파트 여기에요. 대리 행위의 하자. 두 번째가 능력. 자, 현명주의가 뭐냐? 현명.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병한테 이렇게 계약하라는 얘기예요. 병, 이건 내 아파트 아니에요.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갑 아파트 팔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이렇게 표시하고 계약해라. 대리행위해라. 그거예요. 자, 봅니다. 대리행위. 대리인을하고 상대방 병 사이 관계. 두 번째 측면. 자, 첫 번째가 현명주의예요. 현명주의는 밑에 법조문 제1항의 첫째 줄이 현명주의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봅니다. 대리인이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거예요. 밑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바로 현명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이거 내 아파트 아니고 갑 아파트 나 대리녀 이렇게 표시하고 계약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을 위한 것이면 이건 내 아파트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자, 그러면 밑에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 있죠? 현명주의 뭐냐? 오른쪽 대리인이 첫 번째 오른쪽 계약할 때 대리행위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거기만 밑줄 가는 거예요. 이게 현명주의 내용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자, 현명의 방법 2번에 1번.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위임장 보일 수도 있고 보통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 여기만 밑줄 들어가요. 두 번째 오른쪽.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 이렇게.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현명주의 나올 게 없어요. 시험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은 할 단계는 아니에요. 자, 오른쪽. 현명하지 않고 계약했네요. 현명하지 않았을 때. 자,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제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을이 표시하지 않았네. 즉,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 표시 안 했어.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다면 이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대로 밑줄. 현명 안 했다. 그대로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무슨 얘기냐? 자, 봐요. 시험은 이게 나와요.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다는 얘기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효과. 우리 법조문이 대리인 을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지를 위한 걸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이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겠죠? 대리인 네가 책임져라 그거예요. 자, 그러나 단서. 을은 현명을 안 했지만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을은 말 안 했지만 을이 갑의 대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또 나오죠?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면 지는 말 안 했지만 상대방 알았죠. 대리라는 것을.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본인에게.
그래서 이 조문은 자 봐요. 간단해요. 현명을 해야 되는데 즉 을은 이거 내 아파트가 아니라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파는 거예요. 갑 아파트를 이렇게 표시해야지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그런데 현명을 안 했어. 그러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거 그대로 나오고 그러나 이 단서는 덜 나와요.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을은 대리란 말을 안 했지만 상대방이 이놈이 갑의 대리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한 거 알았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돼요. 내용 한번 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했어. 즉 현명하지 않았다면 법정 그대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놈은 말 안 했지만 상대방 알았어. 대리한 점을. 그러면 이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보다는 앞에가 나와요. 앞에가 그대로 외워요.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 대리인 하자. 대리인 하자가 엄청 중요해요.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1항 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대요. 또는 몰랐대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로 영향을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봐요. 의사의 흠결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세 가지.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이걸 법조문은 뭉뚱그려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요. 즉 의사의 흠결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가지 경우를 말해요. 즉 이 매매계약에 비진이가 있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서로 짜고 쳤거나 통정 허위 표시를 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그 다음 이제 연결된 게 의사의 흠결, 이 매매계약에 사기가 있었거나 강박이 있었거나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거나 선인데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이와 같은 사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 자, 착오로 설명할게요. 이 매매계약에 착오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문제는 본인은 착오가 없었는데 대리인이 착오가 있다. 이 경우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본인 기준으로 하면 착오가 없는 거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착오가 있는 거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기준점을 잡아야 돼.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그럼 우리 법 누구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즉 무조건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른 경우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이 계약할 때 착오가 있었다면 이건 착오가 있는 거고 대리인이 착오가 없었다면 설사 본인이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대리인 기준. 이게 바로 대리행위의 저 매매계약의 문제. 하자가 있을 때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죠. 대리인이 시험은 주로 이게 나와. 사기. 대리인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본인은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를 안 당했어. 대리인은 병으로부터 사기당했는데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기다 아니다 이 계약은?
자, 대리인은 사기 당했고 본인은 병으로부터 사기 안 당했어요. 그럼 이 매매계약이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지. 본인은 보지 말아야겠어. 본인은 보지 마. 본인은 대리인만 봐. 대리인이 착오했죠? 착오.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그럼 사기야. 그러면 사기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는 무조건 대리인만 보는 거예요. 이유는 왜 대리인 기준으로 할까요? 대리인 현장에서 계약하고 있어요. 계약. 본인은 서울에 있죠? 현장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르면 누구 기준으로 하는 게 상식에 맞아요?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지. 현장에서 계약 체결한 현장에 있는 놈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는 현장에서 계약서를 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사기 취소하는 거고 설사 본인이 사기 안 당해도. 만약 본인이 사기를 당했어. 근데 대리인은 사기를 안 당했어. 그러면 사기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요? 사기 안 당한 거지. 계약서 쓸 때 사기 안 당했잖아요. 본인은 사기 당했어도 현장에서 계약한 놈이 사기 안 당했으면 이 계약은 사기가 없는 거예요. 현장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 그래서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무조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이건 말하면 돼. 대리인 기준으로 대리행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한다. 그래서 또 봐요.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 취소하는 거고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사기 취소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가요. 이 계약을 착오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는 대리인이 취소할까요? 본인이 취소할까요? 취소는 본인이에요. 이유는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본인만이 취소권이 있어요. 대리인은 이건 이제 좀 이따 효과 귀속에서 볼 텐데 지금 해버리는 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대리인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놈은 계약을 날려버릴 힘이 없어요.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오로지 이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는 놈은 당사자만 날려요. 당사자만. 그래서 모든 법률 효과가 다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해.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이게 세 번째. 이 효과는 모든이란 말이 생략돼 있어.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 매매계약이 발생하면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에 따라 등기 넘겨줘야 되고 혹시나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취소 해제권도 다 본인에게 귀속.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당한 경우 본인이 설사 사기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당했죠. 그러면 사기당한 거야.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는 누가? 본인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취소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대리인이 사기당한 경우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X가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취소 해제는 본인만이 계약 당사자인.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우리 법 전문이 의사의 흠결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가지 경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요. 그 다음 순서 피진이 통정착오 의사 흠결. 그래서 법 전문이 의사 흠결 다음에 뭐가 나왔어? 법 전문이 사기 강박 나왔잖아요. 결국 이 매매계약에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예요.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어. 어떤 사정을 몰랐어. 자, 본인은 몰랐어. 대리인은 알았어. 그러면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야. 본인은 알았는데 대리인이 몰랐대요. 그럼 모른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정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 대리인 기준. 이것만 꽉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제1항이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이것만 딱 외워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내용 갑니다. 원칙, 이제 1번을 통해서 저 법조문을 하는 거예요. 자,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 자, 밑줄.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 결정 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비진인지, 통정인지, 착오가 있었는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는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그래서 여기가 별 3개란 얘기예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밑줄 그어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시험 여기가 나와요. 특히 사기 강박이 잘 나와요. 그래서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이 말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돼. 제 강의를 안 들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책은 읽을 때 기본서가 자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없잖아. 본인은 없었는데 얘는 있고, 이럴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설명이 없죠. 그래서 대리인이 비진이 했고 대리인이 통정을 했다면 설사 본인은 이런 사정이 없더라도 이 계약은 비진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대리인 기준. 자, 어디를 가느냐? 따라서 2번은 밑줄 긋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면 돼. 이제 2번 내용이 이해가 가요. 자, 따라서 대리인 기준을 판단하니까 본인의 착오는 대리행위와 상관이 없다. 즉, 본인은 이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인 사정은. 즉, 본인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밑줄 긋지 말아요. 시험 안 나오니까. 이 말이 생각돼 있어. 본인은 착오가 있었지만 대리인이 착오가 없을 경우 본인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걸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자상하지가 않아. 자, 이제 그 다음 또한 본인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사기 당했죠. 하지만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죠. 그러면 이건 사기가 없는 거야.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여기는 밑줄 그어요. 여기는 밑줄 그어. 그래서 본인은 사기 당했지만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죠. 그럼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럼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죠. 그럼 이 계약은 사기가 없는 거야.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줄만 그어놔요. 밑줄. 결국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제 넘겨봐요. 자, 워낙 중요하니까 어디를 해버리느냐. 아니야. 볼공행에서 할 거야.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대리인 능력가입니다. 3번째. 결국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대리인 기준. 자, 이제 3번째 가요. 대리인 능력. 대리인 능력은 법조문을 봐요. 3번 대리인 능력. 자, 법조문 제목이 대리인의 행위 능력이죠.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 아니어도 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 없어도 계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 대리인은, 즉 어른, 대리인은 이 동네에요.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법률 행위 능력이죠. 이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 법조문 그대로 2번 떴어요. 2번. 그러니까 알아야 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 그거예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17살짜리, 5살짜리도 미성년자도 갑이 수권만 한다면, 내 아파트 팔아줘 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 5살짜리도 대리인으로서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 동의 없이도 혼자서 온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원래 계약은 미성년자들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 계약해야 돼. 하지만
이놈이 지 아파트를 판 게 아니라 대리인, 남의 대리인에서 팔 때는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계약해도 돼요. 만약에 이놈이 5살짜리다. 원래는 5살짜리가 계약할 때는 부모 법정 대리인, 지 부모 동의 하에 해야 돼. 하지만 얘가 대리인으로서 팔죠.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혼자서 유효하게 팔 수 있어요. 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얘가 5살짜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내 아파트 팔아줘 할 수 있고, 이놈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할 때 5살짜리지만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온전하게 유효. 따라서 여기서 이게 나와. 만약에 갑이 5살짜리 미성년자 제한능력자한테 대리권을 수권했고, 이 수권행위에 따라 5살짜리가 대리인이 됐고, 우리 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없어도 되니까 대리인 자격이 있어요. 우리 5살짜리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했어요. 부모 동의 없어도 돼요. 계약했어. 근데 문제는 5억짜리 아파트를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에 계약을 했단 얘기지. 아이스크림에 아파트한테 줄게요 해버렸단 얘기지. 갑은 병한테 얘 5살짜리 미성년자입니다. 취소할래요. 제한능력 이후로 나 아이스크림에 도저히 못 넘겨요. 이 계약 취소할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온전하게 유효야. 지가 제한능력자를 대리인 선임했으면 잘 팔았든 못 팔았든 무조건 효과받아요. 이게 바로 대리인은 행위능력 없어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했을 때 온전하게 유효. 여기서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계약했을 때 절대 본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을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취소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이게 5번 나왔어. 그래서 대리인의 능력이 지금 대리인하고 있어. 대리인은 꼭 행위능력 없어도 돼요. 따라서 계속 흘러가야 돼. 따라서 5살짜리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때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얘 미성년자니까 이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이것까지. 자, 이제 봅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어디 가느냐. 자, 오른쪽 가요. 오른쪽 2번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읽을 거예요. 아직 밑줄 긋지 말아요.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일단 이걸 전제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또 미성년자 5살짜리도 지 부모 동의 없이 온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 따라서 대리인이 5살짜리가 계약했다고 해서 본인이, 이 말이 생각돼 있어,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 갑이 잘 못 팔았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어.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지가 5살짜리 선임했으면 그대로 효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별 3개 들어가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은, 그 말이에요. 본인은, 그걸 말을 적어놔요. 본인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없다. 물론 뒤에 본인 대리인 뭐 다 있지만 시험은 본인밖에 안 나와.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아이스크림하고 바꿨다고 해서 제 미성년자니까 취소할래요. 할 수 없다만 기억해. 할 수 없다. 지가 선임했으면 그대로 효과 받습니다.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얘가 별 3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요. 행위능력은 필요 없지만 왼쪽, 3번째 쪽 오른쪽. 그러나 의사능력은 있어라. 밑줄. 이것도 한 번 나왔어. 의사능력은 있어라. 대리인 판단능력은 있어야지. 찾았어요? 왼쪽 의에서 동그라미 1번에 3번째 줄 맨 오른쪽 있죠? 그러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거기 밑줄 치란 얘기예요. 행위능력은 없어도 되죠, 대리인한테.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능력은. 판단능력은 있어야지.
의사 능력은 있어라.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외워요. 외워. 의사 능력 잘 안 나와요. 30년에 한 번 나왔고 시험은 뭐가 나온다? 법 조문이 나와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법 조문에 오고. 그럼 이 의미가 뭔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의 영역이요. 아하!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5살짜리한테 숙곤하면 5살짜리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5살짜리가 계약을 하면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온전하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지. 얘가 잘 못 팔았다고 해서 얘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 취소할래요.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 갔어?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얘가 판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지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취소로 날릴 수는 없다. 그래서 3개 들어갔어. 오른쪽 2번에. 그래요. 대리 효과. 자, 법조문 봅니다. 제1항 아까 본 법조문이에요. 대리인이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즉 현명하고 대리행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게 효과 기속이에요. 계약은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했죠? 근데 이 매매계약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 본인에 대해 이게 중심 단어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효과 기속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2번째 줄. 첫 번째 줄은 현명.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아까 현명주에 나온 법조문 이거예요. 제가 첫 번째 줄만 읽었어 아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해라. 이게 현명하고 해라. 현명주의 근거 법조문 첫 번째 줄. 자, 현명하고 계약했어.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효력이 생긴다고요? 본인에게. 이게 효과 기속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거예요. 직접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대리인에게 효과 기속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왜? 본인이 당사자니까. 자, 그래서 1번 봐요. 이제 대리의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 따라서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인 취소, 해제권 등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 거기 믿죠. 취소, 해제권 다 본인에게 귀속. 따라서 3번 가요. 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대리인은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3번 갔어. 오른쪽으로 바로 가. 대리인은 지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 밑에 해제 밑에 취소도 적어요. 취소할 수 없다. 같이 해요.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대리인은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1번의 내용하고 두째 줄하고 3번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취소 해제권은 누구한테 귀속해요? 1번. 모두 본인의 귀속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3번으로 가봐.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은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하고 3번의 내용이 같이 연결시켜서 연달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가봐요. 이제 흑판에서 정리. 여기에요. 대리인은 지가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이 매매 계약 법률행위의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소? 화살표 봐, 화살표. 본인에게. 즉 본인이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지 대리인이 소유권 넘겨줄 소유권도 없잖아.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받지 않아요, 대리인은. 그러면 주된 효과, 소유권 줄 채무뿐만 아니라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취소, 해제권 같은 것도 다 본인에게 기소. 따라서 본인만이 이 계약을 취소, 해제할 권리가 있는 거지. 여기 있잖아.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다. 대리인은. 뭐가 나오냐? 해제가 나와요, 해제. 시험. 그래서 대리인은 해제로 날려버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모든, 1번의 두 번째 줄하고 3번 같이 연결해서 취소, 해제는 오로지 당사자만 날릴 수 있어요. 대리인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아닌 사람은 절대 계약 못 날려. 취소 해지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무로 날려버릴 놈은 당사자가 날리지. 제3자예요. 남이 날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이 효과 모두는 뭐냐? 주된 효과. 소유권 넘겨주는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주된 효과가 채권 채무잖아요. 소유권. 이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 부수 효과가 취소 해제 같은 권리를 말해요. 부차적으로 발생한 권리. 다 본인에게. 본인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다.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다. 취소 해제하려면 따로 수권을 받으면 돼요. 대리인, 네가 취소 좀 해줘. 그러면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거죠. 그런 게 없는 한은 취소 해제권이 없다요. 취소 해제권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별 3개 합니다. 1번하고 3번 같이 묶어서 별 3개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기소. 따라서 본인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지.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다.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해제 취소도 적어놓으란 얘기예요. 취소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없다. 오케이, 이 정도. 이제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한 페이지 넘기셔서 복대리란 게 뭐냐? 복대리. 중복 복자예요. 중복복. 복대리는 한 문제짜리보다는 막 섞여 나올 때 지문 한두 개가 나와요. 지문. 하기는 해야 돼요. 복대리. 지문 한두 개로 나와. 복대리. 복대리는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수권행위를 했어요. 자, 을은 갑의 임의대리. 수권행위,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대리권을 임의대리, 임의대리인이 되지. 자, 그러면 을은 갑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이놈이 딴 놈을 시켜요. A라는 다른 놈에게 대리권을 수권합니다. 그래서 A가 대리인이 돼요. 이놈을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즉, 복대리는 누가 주느냐? 복대리 권한을 본인이 수권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수권해요. 자, 그래서 복대리는 복대리 개념을 잡아야 돼.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선임은 수권행위랑 같은 말이에요. 선택해서 임명했다. 수권.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자, 그러면 A가 을이 수권을 해서 대리인이 돼서 복대리인이 돼서 병하고 매매계약을 할 거예요. 대리행위를 하겠지. 그러면 복대리인은 을이 대리권을 줬죠. 대리인이 수권했죠. 대리인이 대리권 수여했죠. 그러면 복대리인 A는 을의 대리인일까요? 본인 갑의 대리인일까요? 자, 수권은 을이 줬지만 이놈은 누구 아파트 파는 거예요, 지금? 갑 아파트 파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은 했지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자, 이게 복대리의 개념이야. 대리인이 수권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같은 말. 하지만 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아파트 파는 거지. 따라서 본인의 대리인. 자,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신 이름으로. 이 말이 또 들어가야 돼. 원래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는 게 대리행위예요. 근데 수권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야.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뭔가를 법률행위를 해야 대리행위인데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수권을 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장난을 쳐요. X.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 갑 아파트를 팔러 다녀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게 복대리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외워야 돼. 복대리가 뭐냐? 이 그림.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수권 선임한, 지가 비록 선임은 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자, 그러면 이게 개념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성질 문제고, 두 번째, 그러면 과연 갑이 을에게 지 아파트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렇게 딴 놈을 시켜서 팔게 할 수 있는 건지, 즉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과연 있는 건지. 두 번째 볼게. 어이구, 너무 길게 했어. 성질하고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에 따른 책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은 또 언제 소멸하는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세 개 중 어딜까요? 항상 목차가 나오면 어디가 시험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항상 있어요. 어딜까? 자꾸 찍어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그에 따른 책임.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개념. 자, 복대리 의의 및 성질 있죠? 자, 오른쪽 가봐요. 11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복대리 개념 얘기 나와. 자, 복대리는, 자, 그대로 이제 밑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밑줄. 대리인이 선임한 밑줄. 대리인이 선임. 대리인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선임합니다. 하지만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자, 대리인이 수권행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 이름 아니야. 대리인 지 이름으로. 거기도 밑줄. 대리 그대로 이거 외워요. 복대리가 뭐냐?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대로 외워줘요. 여기에 별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수권합니다. 선임. 하지만 지가 선임했다고 해서 지 대리인이 아니야. 갑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자,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이제 2번으로 갈 거야. 임의 대리인의 복임과 책임. 이제 복임권과 책임이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첫 번째, 임의 대리인의 경우. 첫 번째가 임의 대리인. 즉,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자, 을이에요.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 자, 그러면 을이 마음대로 지가 딴 놈 A 선임해서 갑 아파트 팔게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갑 입장에서는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 복대리 을이 막 선임해서 하는 게 안 좋지. A를 갑은 몰라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갑이 자기를 믿고 부탁했는데 딴 놈 시키면 본인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놈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칙 보인권 없어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복임권이 원칙 없다. 자, 이유 신뢰관계 때문에. 갑은 을을 믿고 맡겼는데 배신 때리는 거지. 지 바쁘다고 딴 놈 막 시켜서 갑 아파트 팔게 하면 이 사실을 안 갑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원칙, 신뢰관계 때문에 임의 대리는 수권이잖아요. 믿고 맡겼는데 배신 때리는 거지. 그래서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 즉 딴 놈 못 시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 을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또는 이민 가게 됐어요. 그러면 갑 아파트 팔 수가 없겠죠. 전화합니다. 갑, 내가 갑자기 이민 가게 됐어. 네 아파트 팔 시간 없어. 나 이민 준비해야 돼. 아니면 바빠. 그냥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을아, 내가 부산에 아는 놈이 없어. 네가 좀 좋은 사람 내 대리인으로 선임 좀 해줘. 나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 알겠어. 그래서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딴 놈 선임하는 건 가능해요. 따라서 첫 번째,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라고 승낙해줬어. 승낙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얘가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바쁘니까 딴 놈 네가 하든지 나한테 부탁해서 나한테 부탁을 하든지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돼. 전화 연락이. 그런데 이민은 가야 되고 그럴 때 의뢰할 수 있는 거. 부득이하게 승낙 없어도 선임할 수 있어요. 즉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국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대. 그럼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난 게 자연스러워요? 할 수 없다로 끝난 게 자연스러워? 무조건 있다야. 부득이하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건 애우는 게 아니라 국어야, 국어. 하라고 했어?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고?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떡해. 따라서 임의대리, 그대로 외워요. 엄청 잘 나오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갑이 자기를 믿고 부탁했기 때문에 딴 놈 선임하는 보행권은 없다.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예외, 본인이 허락했거나 승낙했거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사정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돼. 또는이니까. 자, 그래서 A라는 놈을 선임했어. 승낙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했어. 문제는 복대리인이 이놈이 5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에 팔아버렸다고 해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갑은 지가 아무리 승낙해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놈한테 야 5억짜리를 네가 선임한 복대리인 A가 1억밖에 못 받았어. 너 책임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책임을 지는데 복대리인이 사고 쳤을 때 임의대리인은 본인 갑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데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유, 본인도 책임이 일부 있잖아. 하라고 했거나 또는 연락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을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져. 이 잘못을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바빠? 이민가? 그러면 딴 놈 좀 부탁해 했는데 그래도 좀 값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놈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 줘야 되는데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또는 선임은 그런대로 잘했는데 선임한 후 한 번도 신경을 안 썼거나 감독을 게을리했거나 즉 선임이나 감독 측면에서 뭔가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져요. 이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해요.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을 때만 을은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임의대리인은 자, 이 일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믿고 맡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딴 놈 복대리인 선임 권한 없다.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하라고 했거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정으로 선임을 했는데 이놈이 사고 쳤다. 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경우면 지는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법률행위, 법률규정 반대죠? 따라서 법정대리인 복인권 책임은 이거하고 그대로 반대야. 반대. 아버지는 만약 을이 얘가 미성년자 아버지 부모라고 해봐요. 법정대리인이다. 그러면 법정대리인은 완전히 반대. 원칙 없다는데 여기는 반대로 엎으면 돼요. 아버지는 언제나 바쁘셔. 언제든지 딴 놈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대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사고 치면 무조건 책임져요. 잘못 없어도 전적인 책임. 자,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큽니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커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세요. 대신 사고 치면 무조건 책임지세요. 하지만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겠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라면 이 책임보다는 깎아줍니다. 어쩔 수 없이 선임했죠.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 무슨 책임? 선임 감독이죠. 똑같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잖아요. 선임 감독상 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죠. 똑같아요.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만 지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임의대리인과 책임이 같아져요. 즉 전적인 책임에서 잘못했을 때만 지는 책임. 경감된다고요. 경감. 결국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복용권과 책임은 완전히 반대. 그래서 아부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대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사고 쳤다. 무조건 책임. 그런데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할 수 있겠죠? 그때는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경감,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칙 보행권 없다.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사고 쳤다. 무조건 책임지잖아요. 선임 감독 잘못했을 때만. 선임 감독상 책임. 이게 지금 법 조문이요. 법 조문에서 그대로 나와요. 여기. 자, 이제 오른쪽 2번 봅니다. 여기 보고 맞힐 거예요. 임의대리인의 복용권 책임. 법 조문 2개 나와요. 자, 법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는. 자, 대리권이 뭘로 태어났어요? 법률 행위. 그러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태어났네?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그 말이에요. 임의대리의 경우 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라면 원칙 복대리인 딴 놈 선임하지 못한다. 즉 원칙 안 되지만 승낙 밑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밑에 두 번째 조문. 제1항, 이제 책임이에요. 전 조문 규정에 따라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A를 선임했는데 이놈이 사고 쳤다는 얘기지. 그때 대리인은 본인 갑에 대하여 어떤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 법점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법점을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집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자, 1번에 1번.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 즉 신뢰관계 때문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 임의대리인 원칙 복인권 없다. 그대로 밑줄. 원칙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예외 승낙 밑줄, 부득이한 사유 밑줄. 그래서 분절해서 밑줄 쳐요. 쭉 밑줄 긋지 말고 단어로 외워야 되니까. 승낙이 있거나 승낙만 밑줄 치는 거요. 그 다음 부득이한 사유 거기만 밑줄. 그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넘겨봐요. 책임. 사고 쳤다. 그러면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진다. 간단해요. 그대로요. 원칙 보인권 없어. 임의대리인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승낙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선임할 수 있고 사고 쳤다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자, 법정대리인 전문 봅니다. 법정대리인은 지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밑에 가요.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제한 없이 거기다 언제든지로 써요. 언제든지. 우리 시험은 언제든지로 나와요.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책임. 내용으로 갑니다. 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무조건 책임집니다. 두 번째 줄. 모든 책임진다. 그러나 다만 여기가 시험 나와요. 부득이한 사정 사유로
아버지가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무슨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집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그래서 시험은 부득이한 사유 이거하고 언제든지 그 두 개만 나와요. 전적인 책임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30년 동안. 그래서 자 봐봐요. 결국은 흑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흑판에 제가 쓴 글씨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밑줄을 잘 그어야 돼. 법정대리는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이렇게 이해해요.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전적으로 책임지세요.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지니까. 대신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그때는 임의대리인과 똑같아. 임의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하죠? 그럼 무슨 책임? 무조건 책임이 아니잖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깎아줘야 돼. 깎아줘야 돼. 그래서 아버지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하게 선임했다면 무조건 책임지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선임했는데 그때는 선임 감독 책임. 여기에 뭐 과실 책임이 있고 무과실 책임이 있죠? 그거 3년 동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나와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렇게 그대로 나오니까 법 조문이 최고예요. 법 조문. 그래서 자 법정대리인 보험관 책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책임은 완빵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상 책임. 결국 여기 별 3개 들어가고 임의대리인도 그대로 여기는 다 별 3개예요. 별 3개 있죠? 별 3개. 그래서 임의대리인 보험관 책임, 법정대리인 보험관 책임 다 별 3개 하시면 돼요. 별 3개.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제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와서 성질에서 어디를 보시느냐? 어디를 보시느냐? 자, 115페이지 오른쪽 우리가 1번만 했잖아요. 개념. 여기에서 봐요. 자, 일단 설명 이것만 끝낼게요. 본인의 대리니까 시험 잘 나온 거. 복대리는 어디까지나 갑 대리인이죠.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니까 그대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 이게 중요해. 수권행위로 태어나죠. 법정대리인도 아버지도 수권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야. 따라서 복대리인은 법률 규정으로 태어난 예가 없어요. 언제나 수권행위, 법률행위로만 태어나. 따라서 복대리인은 이 말이 나와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수권했든 아버지 법정대리인이 수권했든 언제나 수권행위, 선임행위로 태어나는 거예요. 선임. 이 단에서 이게 나와요. 선임이 뭐다? 수권행위. 그래서 이 개념에서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외워야 돼. 이 개념을. 자, 복대리 개념 이걸 외워야 돼요. 대리인이, 이 대리인은 임의대리인도 있고 법정대리인도 있어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선임이 수권행위, 법률행위란 걸 아셔야 돼. 지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선임했지만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자, 여기서 성질. 본인 갑의 대리니까 복대리인은 계약할 때 누구를 현명? 나 갑 아파트 팔르는 거 갑 대리인이요. 본인 이름 이게 하나 나오고 언제나 선임으로 태어나요. 수권행위로. 따라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권행위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언제나 임의대리인. 본인 이름으로.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3번에 있어요. 자, 3번 봅니다. 오른쪽.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이 말이 본인 이름만 현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그 다음 5번 봐요. 복대리인은 선임이 뭐다?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뭐다? 법률행위. 수권행위로 태어나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아버지가 선임하든 언제나 적어요. 언제나. 이걸 외워야 돼. 이해하고.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이다. 왜? 왜를 알아야 돼. 왜? 그래야 기억이 오래가요. 수권행으로 태어나니까. 지금 어려워요. 이거 되게 생각하시고 복습하셔야 돼. 복습. 복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자기 걸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래서 하나하나 시험에 나오니까 수권행이 이 단어를 외워야 돼. 선임. 아하, 선임이 뭐다?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항상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수권행위, 법률행위 태어난 놈이 임의대리인이잖아요. 임의대리. 그래서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그래서 언제나 임의대리인. 5번하고 3번의 두 번째.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시험 나와. 우리 시험이. 본인 이름으로. 거기만 밑줄 딱 그어놔요. 이걸 알려면 1번 개념을 외우란 얘기예요. 개념. 저 개념에서 지금 나와요. 성질이.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복대리인의 지위. 4번 법조문만 봅니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4번 복대리인의 지위. 법조문 제1항. 복대리인은 지 권한 내에서 A는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해. 대리인을 대리한다. X. 116페이지. 116페이지 4번. 116페이지 4번 법 조문하고 있어. 복대리인은 지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 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계속 본인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 다음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그것만 보면 돼. 앞에 복자 띄워버려. 갑의 대리인이죠? 을이나 A나 갑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이 조문 이행이 3번 나서 3번. 그럼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즉 을이나 A나 똑같은 본인의 대리인이요. 따라서 대리인, 을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 그래서 밑줄만 하면 돼요. 그대로 나와요.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은 정직하게 나오니까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면. 이런 건 별 안 해요. 이런 거.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인권과 책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엄청 잘 나와요. 여기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협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그쪽으로 가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너무 애워야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어요. 듣는 것 같이 좋은 거 없어. 그 다음에 뱉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가장 좋은 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들을 때 소리 내면 더 좋지만 소리 안 내도 속으로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냥 속으로 따라할 수 있어. 그 속으로 따라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쓰고 정리하고 그러면 실력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따라하기, 자꾸 듣고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은 어렵고 하지만 복잡하잖아요. 공법도 얼마만에 양이 자꾸 따라하고 뱉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OX가 골라져요. OX가.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